숨어있는 경제사의 비밀을 파헤치는 경제사 평행이론, 오늘도 돈쌤, 한나쌤, 그리고 한석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 기차 여행에 관한 얘기를 시작해 볼 텐데, 뭐 두 분 기차 여행 좋아하십니까? 아, 좋죠. 기차 여행하면 또 낭만 아닙니까? 그럼요. 제가 요즘 지방 일이 많아가지고 주로 KTX 타고 이동하는데요. 뭐 유럽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그 유럽의 매력 중에 하나로 기차 여행을 꼽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 뭐 우리나라는 뭐 기차 여행이라 봐야 다 국내 여행이잖아요. 그쵸. 다른 나라를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조만간에 이런 기차표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베를린. 아, 뭐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나요? 와, 꿈의 티켓이다. 아니, 저는 근데- 금액 보고 놀랐어요. 61만 5천 원에 부산에서 베를린까지. 61만 5천 유로 아니죠? 예. 아, 아닙니다. 원화입니다. 유로 원화고요. 원으로 열차가 61만 원 싸긴 한데 저 궁금한 게 출발 시간하고 도착 시간이 왜 안 찍혔을까? 아, 알면 못할까 봐 그러나? 출발 시간이 2022년 8월 15일 12시. 예, 근데 도착 시간이 없잖아요. 때 되면 간다. 예, 그때 그 언젠가는 한 5일 걸리지 않을까 봅니다. 인도 5일이에요. 4, 5일 정도. 4, 5일이요. 더 걸리겠지. 저는 이 기차가 침대 칸이라면 저는 탈 거예요. 네. 얘 입석이에요. 아, 그럼 안 돼요. 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실크로드가 과연 다시 열릴까?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입니다. 한나쌤이 생각하시기엔 어떻습니까? 좀 일단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또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철도는 이미 있습니다. 원래 사실 우리가 남북한 이렇게 분단이 되기 전에 철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6.25 전쟁 일어나기 전에 남편이 개성에 일하러 갔다가 퇴근을 못한 경우도 있어요. 송기정 선수 아시죠? 네.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출전할 때 뭐로 갔을까요? 비행기로 갔을까요? 설마 아니면 배로 인천공항에서 타진 갔을까요? 않았겠지? 이제 인천공항이 없었으니까 진짜 그 생각 안 해봤네. 배로 갔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짜잔, 자, 송기정 선수가 당시에 송기정 선수의 열차표인데요. 국제 열차표입니다. 열차를 탔군요. 그러니까 송기정 선수가요, 이제 부산으로 일본에 있었어요. 네. 근데 일본에 있었는데 이제 부산으로 이동한 다음에 가고.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서울에서 신의주로, 신의주에서 하얼빈에서 모스크바 쪽으로 국제 열차를 탔다라는 거죠. 내가 그거 타고 싶다고. 송기정 선수 탔는데, 그러니까 이미 그때 있었던 열차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때 말이 하얼빈에서 모스크바지 지구 반바퀴잖아요. 반바퀴죠. 예, 정말 네. 기차를 오래 탔을 그래, 겁니다. 그걸 타고 가가지고 마라톤을 했다니 정말 강저 체력이다. 아시다시피 4.27 판문점 선언 때 그리고 신북방 정책으로 그렇게 경의선 철도에 대한 부분, 유라시아 횡단 열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인 협력을 강화해서 북방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남한, 북한, 러시아 3국이 지금 협력을 하고 있고 이야기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그쪽 그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에 맞아요. 우리한테 에너지가 도움되는 많아요. 에너지 많잖아요. 예, 에너지 수요가 많고 뭐 천연가스부터 해가지고 뭐 원유까지, 그래서 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랑 좀 보완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정말 코앞에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뭐 송기정 선수처럼 사람이 갈 수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열차는 사실 물류거든요. 시베리아 거를 그대로 가져오게 된다면 우리한테는 또 굉장히 기회가 되니까 사실 지금 북한하고 이게 해야 될 것 중에 물류 이전에 바로 할 수 있는 게 이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너지. 북한하고 해결이 안 되면 서해를 가지고도 어떻게 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유라시아 철도로 뭐 베를린까지 간다 이런다면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에서 극동이란 말을 쓰죠. 극동. 예, 그러니까 미들이스트는 이제 중동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사실 끝에 있다는 거예요. 끝에 있다는 건데 그럼 서부 유럽은 또 서쪽이 끝이죠. 네. 이 두 개가 연결되는 거는 사실 뭐 보통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전에 뭐 실크로드라고 들어보셨을 건데 그쵸. 이게 이제 다시 부활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해운으로 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열차가 되게 되면은 경제적 효과는 그 모든 혁명은 운송의 혁명이었어요. 1차 산업혁명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증기기관차잖아요. 네. 두 번째 산업혁명은 또 내연기관이었잖아요. 모델, 포드 모델 T. 네. 그게 다 운송이었단 말이죠. 지금도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오는데 대부분이 자율주행과 관련돼 있어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운송이죠. 그러네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로도 하나 깔면 열차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자율주행으로 다니는 화물차만 다니는 거예요. 그럼 24시간 물류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빠져서 물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와, 그럼 우리 해외 직구를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해외 그 로켓 뭘 그렇게 많이 사는 거예요? 배대, 예, 많이 사죠. 배대지 할 필요 없이 그냥 이제 네. 실시간 애기 어디까지 옷도 해외 직구 좋아요. 그래요? 네. 네, 교환이 안 돼가지고. 사실 이 기차가 연결이 된다면 예전에 그 실크로드가 연결됐던 거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의 그런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실크로드랑 이렇게 비슷한 점이 네. 실크로드가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총 키로 6,400km에 가라는 실크로드. 우리가 옛날에 길을 세 가지 배웠잖아요. 바닷길, 초원길, 그 비단길. 근데 그 비단길이 이제 코스를 보면 약간 이제 비금하고 비슷한데 이제 중국 중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파미르 고원, 중앙아시아 초원부터 이제 지중해 로마까지 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제 비단 옷 입기 시작했고 도자기 이제 건너가고 그런 실크로드가 다시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진짜 이 실크로드 이게 뭐 어떤 대륙을 통해서 다시 연결이 된다는 거.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두 분은 정말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기대가 되세요? 저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가 저성장이니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게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새로운 활로를 좀 찾기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없잖아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세상에 또 그 혁명 중심에 물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이제 100번 살리는 게 과연 이 실크로드의 재건 아니겠느냐 맞아요.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위치가 너무 아까워요 지금.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쵸. 이제 영국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너네는 섬과 똑같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해서 왜 우리가 섬이야? 이랬는데 니네 육로로 갈 수 있는 데가 없잖아. 그랬더니 그쵸. 와,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반도를 멋있게 이렇게 그리지만 실제는 두부 같은 모습이구나. 남한만 그리면. 그렇죠. 지금 뭐 싱가포르라는 작은 도시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이제 사실 위치가 너무 좋은 거죠. 위치가 네.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됐는데 우리도 이제 만약에 부산항에만 놓으면 네. 그게 뭐 런던까지 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저는 근데 이것만 빨리 연결이 되면 그냥 개인적으로는 네. 네. 오토바이 타고 저기 유럽 한번 가보고 싶다. 바라바라. 부산에서 네. 출발해서 얼마나 좋아요. 라이더셨군요. 예, 네.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주제와 관련된 넘치는 정보 혹은 뒷담화 TMI 경제사 오늘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사실은 뭐냐면요. 네. 자, 바로 서울역입니다. 근데 이 짜잔. 서울역이요. 그 당시에 국제역이었습니다. 국제역이요? 네. 국제역.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공항도 국제공항이 있고 그냥 일반 공항이 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국제역에서 국제역. 네. 서울역이 국제역이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때는 분단이 안 돼 네. 있었을 테니까 나갈 그렇죠. 수 있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평택에서 내릴 사람은 평택은 국내역이지만 그렇죠. 서울역이다 이러면 이제 국제역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기차들 그러니까 여기 탈 수 있는 중국이랑 러시아를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서울역이 1900년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남대문 정거장의 이름으로 조그맣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어이. 10평 정도의 작은 정거장이었는데요. 참 좋네 남대문 정거장. 남대문 정거장이죠. 포차 이름 같아요. 네, 맞아요. 노래 제목 같습니다. 남대문 그러게요. 정거장. 오픈하시죠. 네. 그리고 경부선 생기고 경성역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면서 사실 일본 건축가가 지은 건축이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게 커지면서 경성역 시작으로 이 철도가 중국을 지나서 하얼빈을 거쳐서 러시아, 시베리아, 모스크바, 독일의 베를린까지 이제 이으려고 했다라고 해요. 일본이. 사실 일본이 이제 섬을 벗어나가지고 육로로 대륙을 가기 위해서 하나의 거점역으로 그래서 약간 식민지 생각을 용도로, 했다는 거죠. 약탈 네. 용도로. 네. 우리가 국제역은 익숙한 워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제공항이 좀 익숙한 맞아요. 워딩이죠. 이거 국제역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용로로 이렇게 국제역이 생겨야 되는데. 여기라고 하면 환승역 그 정도만. 그럼요. 그렇죠. 여기라고 하면 저 전철역 3개 노선 정도 합쳐진 데가 최고인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국제역이네. 네. 바퀴 달린 걸로 해외를 나가본 경험이 없으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아쉽습니다. 네. 네. 중국 가가지고 북한을 볼 수 있는 게 단동이잖아요. 네. 네, 거기까지 가는데 이제 그때는 KTX는 없었으니까요. 그죠. 8시간 20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빠른데요, 그래도? 그러니까 뭐 나쁘지. 8시간으로 예전에 조선시대 때 뭐 그 경상도에 있는 선비들 그 걸어다니고. 과거 시험 보는데 보름 걸렸다고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그거에 비하면 좀 혁명 아니겠는가. 그때는 철도가 진짜 혁명이었대요. 그렇죠. 예. 진짜 이 기차 타고 베를린을 간다, 기차 타고 뭐 마드리드를 간다 이게 정말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언제 눈앞에 닥쳐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거의 현실화가 돼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남북 분단만 없었다면
이런 얘기 지금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연결다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통일 앞서서 협력을 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철도가 뚫려버리면 통일도 그쵸.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사실 생각이 들어요. 유럽처럼 뭐 같은 국가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열차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은 통일을 어떻게 보면 전조 단계로 한번 해보면 그 이제 서로가 서로를 좀 알아가는 네. 뭐 그런 단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제, 역사, 정보쇼, 경제사 평행이론. 오늘은 실크로드는 과연 다시 열릴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늘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크로드, 유라시아 횡단철도가 내 통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은 세계 일주를 저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차는 침대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침대칸에서 낭만으로 약간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새로운 또 경험도 될 것인데 모든 물류에는 에너지와 새로운 또 운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또 엄청난 돈줄이 열린다. 그걸 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아, 제발 길이라도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실크로드는 다시 열릴 수 있을까?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잊지 말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